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톡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마광숙은 남편의 죽음 이후 톡수리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술도가 운영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퇴출금 독촉이 잇따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천수가 과거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술도가까지 경매 위기에 몰립니다. 마광숙은 이를 막기 위해 팩방으로 뛰지만 이미 은행 측에서는 술도가를 압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때 오응수가 자신이 연출했던 아이돌 콘서트 수익금을 투자하겠다고 나서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오범수는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톡수리 술도가에 합류하기로 하지만 학교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힙니다. 결국 마광숙은 사채업자들을 직접 찾아가 단기 대출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사채업자는 뜻밖에도 오천수의 과거 동료였고 오천수에게 원한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오천수가 과거 투자 실패로 잃어버린 비밀 장부를 찾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이 장부가 오천수가 퇴사한 진짜 이유와 연결된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직감한 마광숙은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으로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톡수리 술도가를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경쟁 양조장인 태산주조의 후계자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톡수리 술도가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현대식 양조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마광숙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직접 강지훈을 찾아가 담판을 짓지만 강지훈은 오히려 독수리 술도가를 자신에게 넘기면 빚을 해결해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를 거절한 마광숙은 강지훈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오강수가 군 복무 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족들은 패닉에 빠지고 마광숙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강수는 더 이상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됩니다. 이를 계기로 오강수는 제대한 후 형수와 형제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오강수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획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강지훈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마광숙은 이 모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스스로 양조 기술을 배우며 밤낮 없이 술을 빚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만든 첫 막걸리가 완성되었고 시음회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시음회 당일 톡수리 술도가의 저장고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며 술독이 전부 불타버리고 맙니다. 마광숙은 절망에 빠지지만 그녀를 돕기 위해 형제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마광숙은 오천수의 비밀 장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부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천수가 투자했던 회사가 사실은 태산주조의 자금 세탁 창구였고 강지훈의 아버지가 이를 이용해 거액을 빼돌린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이 사실을 빌미로 강지훈과의 협상을 시도하지만 강지훈은 예상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을 위협하며 장부를 넘기라고 요구했고 결국 마광숙은 오천수와 함께 목숨을 건 도박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마광숙은 톡수리 술도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강지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운명이 점점 더 가혹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광숙은 남편이 남긴 일지를 보며 밤새 막걸리를 빚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고 몇몇 통에서는 이상한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실망한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술도가를 지키려던 마광숙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 오천수가 불쑥 찾아와 술도가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다른 투자자들과 접촉했고 술도가의 부지를 호텔 개발업체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수, 장수형도 없고 술도가도 끝이야. 버텨봤자 뭐해? 라는 말에 마광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천수의 뺨을 내리칩니다. 그렇게 형이 지켜온 걸 내가 팔아먹겠다고? 오천수는 피식 웃으며 형수야말로 남편 죽자마자 돈부터 챙기려고 하지 않았어? 라며 도발합니다.
그날 밤 술도가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마광숙이 정신없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불이 거세게 번진 뒤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흔적이 있다며 방화를 의심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마광숙은 오천수를 의심하지만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코웃음을 칩니다. 오천수는 형수가 술도가를 살리겠다고 날뛰더니 결국 미련 못 버리고 자작극 벌인 거 아니야? 라고 비꼽니다. 마광숙은 분노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답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오범수가 뜻밖의 사실을 폭로합니다. 오장수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이 죽기 전날 밤 누군가와 격렬한 통화를 했다고 증언합니다. 형이 전화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거야? 라고 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광숙은 충격을 받고 남편의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하기로 합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순간 마광숙의 손이 떨립니다. 사고 당시 오장수의 차 뒤를 바짝 쫓던 검은색 SUV가 영상에 찍혀 있었고 그 차의 운전자는 다름 아닌 오천수였습니다. 마광숙은 그대로 오천수를 찾아가 따지지만 그는 오히려 시치미를 뗍니다. 형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맞아. 근데 형이 내 말을 듣고 흥분해서 운전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형수 때문 아니야? 마광숙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오천수는 조용히 다가와 속삭입니다. 형수가 장례식 날 울다가 쓰러졌을 때 말이야. 내가 봤거든. 형수 핸드폰. 문자함에 이제 모든 걸 끝내게라고 보낸 메시지. 형수 혹시 형이 죽기 전에 뭐 얘기한 거 없어? 마광숙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술에 취한 채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광수가 넌 내 마지막 실수야. 그때는 취한 말이라 생각했지만 혹시 남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걸까? 마광숙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갑자기 오범수가 숨가쁘게 뛰어들어옵니다. 형수,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장수형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조작 흔적이 발견됐대요. 마광숙은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합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이 가문의 비밀을 파헤치지 않는 한 자신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오천수를 비롯한 시동생들 중 누군가는 남편의 죽음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너희가 끝이라고 했지? 어디 끝까지 가보자.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